2020년 3월 코스피는 1439포인트까지 하락합니다. 이때 제가 또 공교롭게 아시아나 항공을 들고 있었는데 정말 피눈물을 흘렸죠. 안녕하세요, 강남올입니다. 코스피 20년 역사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중요했던 경제 뉴스를 뒤적거려가며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피 수준을 한번 돌아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소개할 자료는 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S&P 지수를 정리한 표가 있더군요. 미국 지수야 뭐 항상 잘 갔으니까 그렇겠지 라는 생각과 함께 코스피는 어떤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조그맣게 표를 넣어봤습니다. 2002년부터 2022년까지 S&P 지수 연도에 맞춰서 넣다 보니까 저렇게 조그맣게 보이네요. 근데 잘 안 보이시죠? 혼자 대충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려다가 뉴스 뒤적거려가면서 각 잡고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천천히 보실까요? 코스피 20년사를 한 번에 정리하다 보니까 오류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이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보시는 표는 2002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1997년 IMF를 겪고 2000년, 2001년 닷컴버블 위기론이 확산되면서 코스피는 하락했습니다. 2002년 하면 월드컵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실이지만 과거 뉴스를 보니까 2002년 11월에 첫 사스 감염자가 발생되었었습니다. 하락세는 이어졌습니다. 2002년 3월 20일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함께 어수선한 글로벌 장세가 이어졌을까 싶지만 2003년 3월 코스피 512포인트를 기준으로 코스피는 반등합니다. IT 버블 이후 자동차, 화학, 정유산업, 즉 차화정 시대가 온 것이죠. 그렇다고 마냥 오르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가결을 기점으로 국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으니까요. 하지만 몇 달 주춤하다가 다시 코스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 주요한 배경에는 중국의 고도 성장이 자리합니다. 2005년 3월 중국 전인대 회의에서 바오빠라고 하는 8%대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200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은 3.7% 정도 수준이었고 한국은 4.3%였습니다. 2007년 11월 코스피가 2085포인트까지 코스피 상승은 이어졌습니다. 2003년 512포인트를 기준으로 보면 307%가 오른 셈이죠. 이 기간만 보면 미국보다 더 가파르게 잘 올랐습니다. 국뽕이 잠깐 차오르네요. 하지만 영원한 상승은 없죠. 2008년 9월 리만 브라더스 파산과 함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전 세계로 퍼집니다. 코스피도 피해갈 수가 없었고 2008년 10월 892포인트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기사를 좀 뒤지다 보니까 2008년 9월 리만 브라더스 파산 전에 2007년 4월 미국의 뉴 센츄리라고 하는 모기지 대출 회사의 파산 신청, 2007년 8월 AHMI 모기지 회사 파산 보호 신청 등 어쩌면 우리가 그냥 흘렸던 시그널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저런 뉴스를 접하고 알아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했다면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 때까지 주식을 손에 들고 있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만 사실 누가 저렇게 대형 회사가 쓰러질 줄 알았겠나요? 금융위기가 좀 진정되고 다시 글로벌 증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009년 6월 브릭스의 첫 정상회의를 전 좀 의미있게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브릭스 펀드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을까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삼성전자, 현대차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두드러졌던 시기입니다. 2008년 10월 저점 892포인트를 기준으로 2011년 4월 코스피는 2231포인트까지 오릅니다. 어라? 근데 2011년 6월 그리스 채권 등급이 CCC를 받으며 그리스 디폴트 위기가 확산됩니다. 그렉시트라고도 했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리스만 문제가 아닌 거죠. 픽스라고 해서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 부채 비율이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준인 거죠. 바로 유로존의 재정 위기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여파로 코스피는 2011년 9월 최저점 1644포인트까지 하락합니다. 그런데 2011년 6월 그리스 디폴트 위기가 확산되기 이전의 뉴스를 보면 2009년 10월 그리스 재정적자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고 2010년 4월 그리스 채권 등급 BB 플러스 받은 기사도 있더군요. BB 플러스면 이미 디폴트 위기 상태인 거죠. 그런데 코스피는 이와 무관하게 꾸준히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그만큼 당시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에 대한 우려보다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의미겠죠. 이 이후로 거의 10년간 지독한 박스피가 이어집니다. 중국의 성장폭이 꺾인 것도 크게 한몫을 했을 겁니다. 2005년에 중국은 바오빠라고 해서 8%대 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었는데 2013년부터는 바오7라고 해서 7%대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 시기에 브릭스 경제 위기 문제도 여러 번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는 참고로 2014년부터 주식을 했었습니다. 이 지독한 박스피를 어느 정도 경험을 한 거죠. 2015년 이제 코스피가 좀 오르려나 하던 시기에 메르스로 다시 주가는 박스피에 갇히고 그러다가 2016년 6월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투표가 찬성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당시 언론은 무슨 세상에 큰일 나는 것 마냥 떠들어댔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큰일인 건가 싶었던 것 같아요.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같은 해 7월 한미 사드 배치 결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됩니다. 2016년 7월을 전후로
중국의 경제 보복이 많이 두려웠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 주가는 오릅니다.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가결 때와는 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예상되고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코스피가 오르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아마도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일까요? 2018년 1월 2607포인트까지 코스피가 오릅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때린 거죠. 무역 분쟁 속에서 미국, 한국 할 거 없이 세계 증시가 쭉 하락합니다. 그 와중에 2019년 11월 중국 우한 바이러스가 최초로 발생되었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발생하게 되죠. 2020년 3월 코스피는 1439포인트까지 하락합니다. 이때 제가 또 공교롭게 아시아나 항공을 들고 있었는데 정말 피눈물을 흘렸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최종 화면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장세로 코스피가 가파르게 상승하더니 2021년 6월 3316포인트까지 찍어버리네요. 이 기간에 제 현대모비스 주가는 참 반대로 가던데 암튼 조정을 받고 현재 코스피는 2703포인트 선에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수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단 부분에 2005년부터 코스피 영업이익이 나타난 표를 첨부해봤습니다. 코스피 영업이익은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요. 이 장면 스크린샷 찍어두시면 아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제 유튜브 홍보도 좀 해주시면 더 좋고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박스피를 경험하셨던 분이라면 2020년 이후 코스피가 가파르게 오르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 이 순간까지 코스피 거품이 너무 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영업이익의 성장을 고려하면 지금 코스피 수준은 충분히 조정받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코스피 지수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시아나 항공 실패 사례와 현대모비스 사례를 최종 화면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궁금하신 분께서는 한번 봐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과 관련된 생각을 언제든 댓글로 편하게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